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어제로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쫓아내 선거연합 해체 실수, 의대 정원 고집, 한동훈과의 갈등 노출 문제라는 기사에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논평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교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했는데 내년 의대 정원을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 및 전문가들은 2022년 대선 직후 있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 축출을 가장 큰 정치적 실수로 꼽았습니다. 패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의 바보짓이죠. 그 본질은 윤석열의 이준석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전반기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과 세력을 차례차례로 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17%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50%는 돼야 되는데 17%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공격해가지고 17%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 편에 대한 내부 총질로 지지율 17%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 성격은 아나무인, 고집불통, 단순 무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의 성격에 의해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자꾸 증폭시켰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내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내가 출세시켜준 후배 한동훈 대표에게 개인적 배신감으로 처신할 게 아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조치할 사람은 인사조치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사감을 버리고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는데 이건 윤 대통령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전 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싫다고 해도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 교수는 이분이 국정원 차장 출신인데 외교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었다.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오사카와 지척거리인 부산에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시간, 비용, 외교적인 자산을 함부로 낭비했고 이후에 책임 규명도 흐지부지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뼈아픈 지적입니다. 안 될 게 뻔했다는 겁니다. 2025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 5년 뒤에 또 부산 엑스포, 지척거리죠. 사실 비행기로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유치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단순 무식이 부른 아주 창피한 결과였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또 있잖아요. 동해, 140억 배를
대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허무맹랑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석유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몇천억이 날아갈 것이 뻔한 유전 대소동,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단순 무식 아닙니까? 정보 판단의 미스죠. 한편 원로 및 전문가들은 전반기 성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탈원전 정책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들었습니다. 윤평중 교수는 친일 친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지만은 세계 정세에 비춰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유감인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단순 무식, 고집불통, 아나무인.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낸 것이 바로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2달 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이라는 대전략이 없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졌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200만 표가 될지 300만 표가 될지는 뭐 그건 가상의 영역에 속하지만은 떨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전략을 만들어내고 집행했던 이준석 대표가 그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바로 한 달 뒤에 1등 공신을, 대선과 지방선거 1등 공신을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는 이유를 가지고 밀어내 버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때 뭐 성상납 의혹은 그 뒤에 수사를 통해서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된 겁니다. 법률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당의 대표에 대해서 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에 대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숙청극을 벌였다가 2022년 여름이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층이 이미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2030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그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다가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는 지지율 17%입니다. 이번 총선의 참패를 예약한 것이 바로 이준석 몰아내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치 역사상 최대의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내부 총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이야기하지만은 보수적 품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의 특징은 안하무인, 고집불통, 단순 무식인데 왜 이러느냐 하면은 극도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부인 딱 2사람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2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을 취임 2달 만에 몰아내는 사람이 못할 짓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의 후반기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